44회 자 FAT 1급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 파트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가볼게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사람. 자 일단 공급 시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거든요. 제가 적어드리는 건 1번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예요. 그래서 물건을 인도하실 때 이제 물건을 공급했다고 보겠다. 그래서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만약에 인도를 못하는 물건이 있다. 그럼 상대방이 사용하는 때 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이제 확정되는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실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무인자동 판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자동 판매기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은 현금을 인취하는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현금의 인취라는 말은 쉽게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는 때 되셨죠?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무인자동 판매기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무인자동 판매기 가끔 문제 나오시면은 요런 거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무인자동 판매기에 지금은 공급 시기 문제죠. 근데 무인자동 판매기에 사업장이 아닌 것은 다시 사업장은 어디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은 항상 이제 답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무인자동 판매기는 판매기에 사업장은 현금을 인취하는 곳입니다. 그럼 틀려요. 되셨죠? 무인자동 판매기의 사업장은 현금을 꺼내는 곳이 아니라 자판기 열고서 현금을 꺼내는 그곳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되셨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요런 문제 틀리지 마시고요.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잘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 되셨죠? 완성도 기준 지급 요 세 가지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잘 나올 수 있는 게 수출은 선적일입니다. 공급 시기.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11번에 1번서부터. 자, 1번 외상대금의 외상 판매는 대금이 지급되는 때야. 제가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라 그랬죠. 아래 이제 외상 판매액이 안 적었죠. 여긴 장기 할부가 있긴 한데 장기 할부라고 딱 찍은 건 아니니까. 다음 11번에 2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해리미는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틀렸죠? 제가 현금이 인취되는 때라 그랬죠. 다음 그러고 세 번째 자 조금 지우고 볼게요.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이 완료된 때야 아니죠. 재화의 공급이면 제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라 그랬죠. 기본은. 다음 그러고 네 번째 유정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완성도 기준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대. 다방에 가신 유정 맞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갑니다. 12번 갈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는 얘기시죠? 되셨죠? 다음 또 갑니다. 그러고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실 수도 있죠. 되셨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갑니다. 2번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은 창고예요. 되셨죠? 그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어떤 거 있냐면은 하치장이나 아니면 저유소라는 말이 있어요. 기름 저장하는 곳. 저유소 같은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렸고요. 3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오케이 맞고요. 되셨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할 게 이때 폐업했을 때는 신고 납부 기한은 옆에다 쓸게요.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예요. 이게 그냥 말로 이해할 때는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문 나오실 때는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다음 그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원칙이다. 오케이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이라면은 이제 법인이라면은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다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말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그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가시게 되고요. 되셨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면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임대업이니까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맞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갈게요. 자, 다음 13번 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일단 바로 보자마자 할부 판매 이장 상당액은 3번 답인데 요걸 보시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이 이자가 하나는 할부 판매 이자고 하나는 연체 이자잖아요.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할부 판매 이자 같은 경우는 원래 물건을 팔 당시에 판매 시점에 되셨죠? 판매 시점이죠. 공급하는 시점, 공급 시기에 돈을 나눠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요. 이해되세요? 판매 시점에 돈을 나눠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그럼 그렇게 나눠 받을 거면은 제가 돈을 좀 늦게 받는 거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연체이자라는 거는 물건을 팔 당시에는 돈을 이 사람이 늦게 줄지 몰랐던 거예요. 연체란 뜻이 뭐예요?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을 팔 당시에는 돈을 늦게 받을지 몰랐는데 돈을 제가 받아야 될 날짜가 돼서 그 사람한테 돈 주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상태가 되시면 연체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있는 연체이자는 공급 시기에 물건을 판매할 때는 몰랐던 이자고요. 다음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판매 시점에 알았던 이자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겹쳐가지고 보기가 조금 그런데 지울까요? 판매 시점에 알았던 이자예요. 네, 알았던 이자.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았으면 판매 시점에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을 했을 거고 공급 시기에 몰랐던 이자는 공급할 때 과세 표준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 생긴 이자가 아닌데. 그래서 연체 이자는 포함이 되면 안 되고요. 다음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고 매출 애누리는요. 차감하시는 거죠. 매출액에서. 그래서 이제 빼주셔야 되고요. 다음 그러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같은 경우는 면세 대상이에요. 유상이시면 과세거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면세 대상. 그래서 이제 해당 자체가 안 돼요. 답안에 가는 거 3번이에요. 다음 마저 14번 계속 가볼게요.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20년체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니요? 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게 되면 나오는 게 납부세액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국내 공급가액이니까 매출세액이 맞고요. 자,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를 하셔서 매출세액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800만 원 일단 들어올 거고요. 자, 수출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은 2천만 원이 맞는데 수출은 영세율이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이에요. 자, 원재료 구입 시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10% 세율에 따른 매입세액이 맞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매입세액이니까 곱하기 10%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매입세액은 그냥 400만 원이실 거고.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은요. 자, 접대비는 불공이시죠?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800만 원에서 400만 원 빼시면 납부세액은 400만 원이겠네요. 다방이 2번이시고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15번 갈게요. 자, 15번.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냥 이건 단순 남기죠. 시내버스 면세 맞고요. 고속버스도 면세예요. 다만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입니다. 되셨죠?
수돗물 면세 맞고요. 다음에 토지의 공급 면세 맞고요. 다음 그리고 공급이니까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러고 수집용 우표 같은 경우는요. 만약 그냥 우표였으면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방에 가시는 3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